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그제 열린 안종범 수석 공판에 출석한 조영석 CJ 부사장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설립 과정에 대해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정경련 연락을 받고 평소와는 달리 누가 소집을 하는지 안건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참석을 했고 그 자리에서 청와대 지시사항이라며 300억을 촉박하게 출연해야 한다고 전달받았다. 그러나 재단 설립의 목적과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향후 사업계획과 아무런 설명이 없었고 돈을 낸 이후에도 진행 상황을 공유하거나 의견을 구하는 것이 전혀 없었다. 한마디로 기업들은 억지로 돈만 냈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미르와 K스포츠재단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고 했고 지금도 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 해명은 거짓말이었던 게 다시 한번 재확인된 겁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상대방의 사무실을 도청한 사실을 자신은 몰랐다고 했던 전 국민을 상대로 한 거짓말 때문에 탄핵이 됐습니다.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하는 대통령의 거짓말은 그 하나로 탄핵이 될 사안인 겁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거짓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거짓말에 대해 아직도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대통령을 두고 보수 정치권 일각에서는 탄핵 심판 결과와 무관하게 정치적 사면을 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논의는 최소한 부끄러워는 할 줄 아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부끄럽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사면을 왜 받나요? 턱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네, 브리핑 시작 전에 남산 3호 터널 교통사고로 시내 방향 일부 통제되고 출근길 혼잡이 심하다고 하는 긴급 교통정보 소식이 있어서 먼저 전해드립니다. 네. 어제 눈비 때문에 도로가 많이 미끄러워서 사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운전 조심하시고요.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휴가 가장 많이 꼬이는 날입니다. 목요일이죠. 네. 혀가 가장 많이 꼬이는 아침. 자, 어제 오후 내내 이제 헌재에서 여러 가지 액션이 있었어요. 네. 네, 정말 좀 보기 힘든 액션들이었죠. 퍼포먼스로 보입니다. 거의 퍼포먼스에 가까워. 예. 간추려 전해 주십시오. 네, 탄핵 심판의 최종 변론이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요청으로 당초 내일에서 27일로 연기됐습니다. 연기가 또 되고 또다시 이제 27일로 연기가 네, 됐어요. 여기까지 밀렸죠. 예. 27일이라고 하면 3월 13일이 이정미 재판관의 마지막 날이니까 예, 퇴임 날이죠. 예, 이 이전에 이제 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 요청이 여론조사에 의하면 70%가 넘어요. 그런데 딱 2주입니다. 보통 평의가 2주 걸린다고 했거든요. 27일로 못 박았다는 것은 2월달에 28일까지밖에 없으니까 합치면 딱 2주. 네. 그러니까 미뤄서 27일까지는 얘기해줘야 네. 모든 것을. 그리고 28일부터 2주간 평의를 하겠다. 그러니까 보통은 목요일 날 선고를 했는데 3월 13일은 목요일이 아니거든요. 예, 월요일입니다. 네. 목요일이고 뭐고 상관없이 그냥 너무나 긴박하니까 3월 13일 날 목요일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고를 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말한 것과 마찬가지죠. 예, 정말 데드라인, 말 그대로 데드라인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상되는 박근혜 대통령 어제 했던 이야기를 이제 쭉 좀 이따 김은지 기자가 설명하겠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27일까지라고 해달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출석을 할지 말지도 밝히라고. 네, 적어도 26일까지는 알려달라라고 한 겁니다. 마지막 날 전까지는 알려달라고. 예, 어제도 입장 안 밝혔거든요. 나올지 말지. 입장 안 밝힌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냐면은 손범규 변호사가 대통령이 지금 재판 진행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본인들도 의논을 해봐야 한다. 이게 지금 며칠째 진행된 전 국민이 다 아는데 당사자인 대통령을 모른다는 이유로
저는 또 26일 혹은 27일에 와서 27일까지 모든 걸 끝내자고 했는데 26일이나 27일 날 대통령이 나온다. 나오긴 나오는데 3월 2일이나 3일쯤이나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계속 그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2일, 3일. 예. 그래서 3월 3일 날 나오겠다. 이런 식으로 또 한번 연기해달라고 요청할 것이고 안 된다고 하면 아니 이 탄핵 심판의 당사자가 나온다는데 왜 안 된다고 하느냐. 그 얘기를 하면서 또다시 밀어달라고 할 거예요. 또다시. 90% 이상의 확률로 그럴 거라고 저는 전망합니다. 그러나 실제는 안 나올 거예요. 네, 나와달라는 이야기 정말 재판 시작 때부터 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입장을 못 정했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죠. 예. 이게 어쨌든 지연시키려고 어떻게든 지연시키려고 저희가 어제 봤던 액션들이 마지막이 아니다. 더 심한 액션이 또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제 있었던 일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주세요. 네, 어제 갑자기 탄핵 심판 사건의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서 박 대통령 쪽에서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강 재판관이 편파적이고 독선적이고 고압적으로 증인 신문한다라는 건데요.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15분 만에 각하됐습니다. 네, 이건 뭐 뻔한 거니까요. 지연시키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 한두 번 등장하는 게 아니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전술들이. 예. 근데 어제는 이제 기피 신청이라는 전술까지 등장을 했다가 각하됐고. 네, 심지어 이정미 소장 대행이요 직접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직 심판 지연의 목적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너무 당연하니까. 예. 너무 바보라도 알 정도로 너무 당연하니까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이런 막말을 해도 되나 싶은 막말을 많이 했어요. 네,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서요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당뇨 변호사로 이름을 알린 김평우 변호사가요. 강일원 재판관은 법관이 아니라 국회 측 수석 대면인이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그러자 언행 조심하라고 이정미 대행이 말을 끊었거든요. 그러니까 김 변호사가 이거 좀 죄송하게 됐네 라면서 비꼬듯이 대답했습니다. 네. 법정에 세보신 분이 많이 없겠지만, 네. 김은지 기자는 피고로 법정에 서본 적은 있어요? 예, 증인으로 가본 적은 있습니다. 증인과는 달라요. 예. 당사자로 법정에 서보면 누구나 알게 되는데, 이 법정에서는 아무도 판사에게 함부로 못합니다. 왜냐하면 유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감옥으로 보내냐, 무죄로 내리냐. 그러니까 변호사가 판사를 이렇게 모욕하는 일은 재판 결과를 내가 반드시 망쳐버리겠다. 그것도 아주 단호하고 거의 호연지기 수준으로 결심을 해야지 가능한 일입니다. 재판을 스스로 망치겠다고 정말로 결심하지 않는 한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거든요. 네, 일반 재판이라면 감치될 만한 사항입니다. 그렇죠. 예. 만약에 형사재판에서 재판관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재판관이 감치시켜버려요. 한 달 동안. 법정 모독이라고. 네, 실제로 모독이죠. 예. 모독이죠. 예, 예. 이렇게 비꼬기도 하고 반말로 비꼬는 게 어딨어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당신 저기 누구 대리인 아니야?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행위를. 그리고 또 그 정도가 아니라 또 이상한 말도 했잖아요. 왜 약한 여자 편을 안 드냐고. 네, 법관은 약자를 생각하는 게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약한 여자 하나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똑똑하고 강한 변호사 힘 보태주는 게 법관이 할 일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여기서 했습니다. 약한 여자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금 대통령 탄핵 심판하는데 아니 그 약한 여자 왜 편을 안 들어줘 당신들이라고 헌법재판관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말도 안 되는 거죠. 논리에서 밀리니까 이제 억지를 쓰기 시작하는 건데요. 심지어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재판관 9명을 채워서 선고해야 한다라는 주장인데요. 잘못하면 내란 사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식의 선동하는 말까지 한 겁니다. 9명을 채우자는 얘기는 연기하자는 얘기죠. 이게 전부 다 이 정도를 넘어선 수준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발언이거든요. 예. 왜 이렇게 할까? 왜? 중요한 건. 이제 여기 대한변협 회장 출신도 있고요. 네, 김평우 변호사가 그렇습니다. 네. 헌재 재판관 출신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바보라서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너무 황당하다라고만 감상을 이야기할 게 아니라 왜 그러느냐 따져보자 이거죠. 왜? 이분들이 공부할 만큼 공부하고
어떤 조직의 장도하고 헌법재판관 정도로 올라갈 정도로 바보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 둘 중에 하나겠죠. 어차피 탄핵된다. 2판 4판이다. 더 이상 조심할 게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예, 어차피 2판 4판이라서 막 나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던데 그렇게 보이니까요. 네, 불복의 근거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보이긴 합니다. 근데 헌재 판결을 분복할 방법은 없어요, 법적으로.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들 해석을 많이 하는데, 이게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어차피 2판 4판이라고. 근데 이제 판결은 말이죠.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좋은 인상을 주려고 하는 게 변호인의 직업적 본능이에요. 기본 자세죠. 자기 의뢰인을 생각한다면요. 네. 변호인은 마지막까지 판사를 향해서 호소하고 마지막까지 눈치를 보는 게 모든 법정의 일반적인 상식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차피 2판 4판이라는 걸 어떻게 합니까? 20일이나 남았는데. 말이 안 되고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은 하도 이해가 안 가니까 그렇게 해석한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걸 미리 포기한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변호사업을 한두 해 하신 분들도 아니고요. 저는 좀 달리 보는 것이 혹시 이 행위가 이미 기각할 사람 혹은 인용할 사람 이런 판사에 대한 정보를 확보했다고 스스로 믿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강일원 주심요? 주심이라든가 이정미 헌재소장에 대해서는 권한대행, 예. 이분들은 어차피 인용할 뿐이라고 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고, 예. 그러니까 정보를 실제로 가지고 있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들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제 몇몇 분들한테는 잘 보일 필요가 없고,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이미 기각할 판사들은 이렇게 있다. 그런 정보를 가지고 이제 남은 목적에 집중하는 거죠. 남은 목적이라는 건 탄핵 심판을 어떻게든 지연시키려고. 그리고 탄핵 심판이 부당하게 진행된다는 인상을 주려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친박 집회라고 불러야 맞다할 것 같은데 맞불 집회에 네네. 나오시는 분들을 더 자극하고 결집시킬 목적. 이 목적에 집중하는 거죠. 나머지 80%의 국민들에게는 황당해 보이는데 그렇게 해석해야 맞는 게 아닌가. 예, 실제로 해당 변호인들이 그 집회에 나가서 굉장히 센 발언들을 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회에 자주 나가거나 그분들이 많이 나간다고 탄핵이 기각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저는 이분들이 이렇게 황당해 보일 수 있는 행위를 계속하는 이유는 이분들이 황당해 보이긴 하지만 바보는 아니거든요. 목적이 분명한 행위인데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게 아닌 게 맞는가. 아니 말이 또 꼬이네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하간 이 행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다. 예. 대통령이 나오냐 안 나오냐 가지고도.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또 대통령. 그 전에 예. 제가 오늘 단독 하나 할까 합니다. 네. 이거 단독이에요. 뭐냐면 제가 문재인 캠프 여러 캠프하고 제가 연락을 자주 하는 편인데 무슨 일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문재인 캠프에서 그저께부터 문재인 전 대표에게 경호 인력을 배치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처음 들어보시죠. 그저께부터입니다. 그전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캠프 관계자에게 물었어요. 아니 뭐 본격 대선도 아닌데 무슨 웬 오바를 하냐고. 경호 인력을 배치하냐고. 대통령 노래한다는 소리 딱 듣기 좋다고. 오버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제 그럴 일이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럴 일이 있다는 게. 그래서 제가 계속 캐물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말을 안 하다가 그렇다고 제가 그냥 끊을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계속 캐물었죠. 예. 결국은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보수단체 특공대 운운하면서 뭔가 이렇게 테러를 가할 첩보를 입수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웃었어요. 뭐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겠냐고. 그게 무슨 그 보수 지지율 도움이 되겠냐고. 뭐 그런 일종의 블랙메일 하나 가지고 뭐 이렇게 오바를 하냐고. 근데 이제 굉장히 진지하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뭐 일시라든가 사람 이름까지 등장을 했다. 그 제보가 대단히 구체적이어서. 그래서 캠프가 고심을 하다가 이걸 이제 공개적으로 문제 삼지 말고
조용히 경호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자체적으로. 하지만 말씀하셔서 네. 예, 조용히 대책을 세웠지만 저는 이제 이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더 이상은 입을 다물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는데 이걸 안 하니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언론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그냥 누구의 장난이라고 하더라도 장난이라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정말 그런 일이 도모된 적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장난인지 이건 후보가 누구인지 상관없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저는 더 이상 알아내지 못했어요. 근데 이거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캠프에 계속 연락하고 그러면 뭔가 복수적인 입장이 나오겠죠. 굉장히 심각하게 저는 받아들입니다. 장난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경호 어젠가 그저께부터 경호 인력이 배치됐대요. 조용히. 네. 단독입니다. 저의. 아직 보도된 적이 있는데 찾아본 데가 없어요. 단독 하나 해놓고. 테러라니요. 자. 내란이라는 워딩까지 쓰고 있었습니다. 재판에서. 사실 이 집회에서 예, 그런 식의 강경한 발언들 뭐 총 쏴서 죽여야 된다거나 예, 계엄 이야기도 하고요. 계엄 정도가 아니라 죽여야 된다. 뭐 총을 쏴버려야 된다. 뭐 그런 얘기는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촛불 집회에 같지 않아요. 그 집회 가면 죽여버려야 된다는 총을 쏴야 된다는지 뭐 내란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특정 후보를 상대로 특공대를 조직해서 테러할 거라는 제보를 입수해서 그걸 근데 너무 구체적이어서 장난이 아니라 경호 대책을 실제로 세웠다는 건 이건 중요한 뉴스입니다. 저는 다른 캠프에도 한번 확인해 볼 만한 일이고 문재인 캠프에도 확인해 봐야 한다. 저는 여기까지 알아냈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뿐만 아니라 대통령 쪽에서요. 어제 증인을 22명 추가로 무더기 신청했습니다. 거기에는요. 정세균 국회의장, 김무성, 유승민, 나경원 의원도 들어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박한철 전 헌재소장도 있었습니다. 물론 모두 기각됐습니다.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바보라서 이러는 게 아니다. 네. 정말 황당하네 할 게 아니라 왜 이러는 걸까? 이런다고 유리한 판결이 난다고 믿는 걸까? 바보인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판사판이구나 이렇게 결론 내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의도를 그분들의 감정이입을 해서 그분도 치밀한 작전을 자기 나름대로 세워서 하는 걸 테니까요. 자, 계속 지켜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테러, 이거 말이 안 되는데요. 근데 굉장히 구체적이어서 이랬다고 하니까 이것도 앞으로 계속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다른 캠프도 확인해보고. 자, 다음 뉴스 몇 가지 더 전할 시간이 됩니다. 몇 분 정도. 네. 예,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또 다른 거짓말도 들통났습니다. 최순실 씨 측근으로 꼽혔던 이동수, 신혜성 씨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KT에 취업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박 대통령은 지난 7일에 헌재의 최종 입장 밝히면서 자신이 그 사람들을 검토해보라라는 이야기 한 적은 있지만 특정 업체를 지정한 적은 없다. 뛰어난 사람이라서 검토해보라고 했지만 예. 어디다 취직시켜달라고 한 적은 없다. 예. 이런 식으로 헌재에 냈죠. 예. 그런데 안종범 전 수석이 어제 증인으로 나와서요. 이를 부인했습니다. 박 대통령 말 반박한 건데요. 박 대통령이 두 사람이 입사할 회사로 KT를 콕 찍어서 지목했고 그리고 두 사람은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러 번 반복된 이야기인데 다시 정리하면 KT를 특정한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이분들을 KT에 입사시키라고 박 대통령이 얘기를 했고 그래서 KT 회장에게 그렇게 말해서 입사를 시켰고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한테 광고 담당으로 보직을 변경하라고 또 요청을 했고 그렇죠. 한 번 더. 예. 그래서 광고 담당으로 보직이 변경됐고 그런 다음에 플레이그라운드를 KT의 광고 대행사로 지정하라고 또 요청을 했고 네네. 회장에게 또 회장은 그렇게 해줬고 그렇게 한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KT에 들어가서 광고를 담당하고 KT의 광고 대행사로 지정이 된 플레이그라운드에게 광고를 주는. 네, 플레이그라운드는 최순실 씨 실소유 회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사람을 꽂은 다음에 그 회사에서 광고를 자기 회사로 빼낸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누가 임명을 했느냐?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이 이 사람을 거기다가 입사시키라고 특정해서 지목했다고 안종범 수석은 얘기했고 대통령은 그런 기억이 없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면 거짓말이 드러난 거죠. 이게 황당한 거죠. 뛰어난 사람을 있다. 발견했다고 좋아요. 그럼 그 사람을 예를 들어서 어디 위원회 어디 무슨 공직에 임명하라 이럴 수는 있어요. 대통령이.
근데 왜 사기업의 광고 담당으로 취직을 시키라고 지정을 합니까? 심지어 보직 변경까지 지시하죠. 네. 입사시킨 다음에 보직을 광고 담당으로 변경하라고 요청합니까?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아, 정말. 이런 뉴스는 볼 때마다 화도 나고 표현할 말이 없어요. 이건 방송용어로 부적합하나 골 때리는 뉴스인 겁니다. 대통령이 이 사람 취직시킨 다음에 광고 담당자로 바꾸라고 한 다음에 그걸 최순실 회사 광고 회사를 거기다가 지정시켜가지고 광고를 빼먹는 말도 안 되는. 자, 한두 가지 더 제목을. 예, 또 어제 헌재에서 국회 쪽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문체부 예산 8천억 원 이상을 빼돌리려고 했고 이것은 사건이 터져서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미르재단이나 K재단을 통해 돈을 빼돌린 게 없지 않느냐라는 게 변호 논리 중에 하나인데 예산이 이렇게 책정돼 있었다. 안 들켰으면 이 예산이 집행될 것이고 집행됐다면 그 돈이 최순실한테 흘러가는 구조. 예, 그렇죠. 그런 구조가 있었던 거죠. 네. 자, 돈과 최순실 씨 혹은 박근혜 대통령 관련해서 유관한 비슷한 뉴스 또 있는 게 있습니까? 오늘 짚고 넘어가야 될. 예, 어제 TV조선이 보도했는데요. 또 새로운 이권 개입 정황입니다. 최순실 씨가 사탕수수 찌꺼기인 당미를 이용해서 매년 수백억 원 챙기려고 했다라는 정황이 포착됐다라는 건데. 뭐라고요? 당밀? 예. 사탕수수 찌꺼기입니다. 새로운 게 나왔습니다. 네. 당밀, 이건 저 처음 보는 뉴스네요. 당밀. 예. 당밀을 이용해서 수백억 원을 챙기려고 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다. 예, 당밀의 찌꺼기가요, 에너지원이 되나 봅니다. 그래서 철강 회사와 거래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서 독점으로 수입해서 포스코가 사달라라는 거죠. 잘 이해가 안 가는 처음 나온 뉴스라서.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사탕수수 찌꺼기인 당밀을 이용해서 수백억을 챙기려 했다. 그런데 네네. 알고 보면 당밀은 철강에 필요한 재료다. 네네. 그런데 이걸 포스코가 매년 수백억을 사들인다. 그런데 그럼 이런 거군요. 대통령의 힘을 이용해서 포스코가 당밀을 수백억씩 수입하는데 그 독점 계약을 맺을 수 있으니까. 예, 자기와 관련된 회사예요. 네. 그러니까 독점 계약을 맺고 그다음에 이런 걸 수입하는 회사하고 이제 지분 얘기를 하겠죠. 내가 네네. 수익권 따서 너 줄게. 그러면은 거기서 지분을 주거나 아니면 거기다가 수익을 분배하자. 이런 계획이군요. 예, 실제로 그 김수현 2,000개 녹취 파일 중에 하나가 나오기도 하고요. 고원기획 내부 문건에도 있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게. 수사기간만 길면 상상하지 못한 분야에서 정말 많은 게 나올 것 같아요. 당밀 수입권을 가지고 이권을 챙기려고 했다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상상이나 했겠어요? 야, 대단하네. 철강 수출입하는 회사에다가 포스코로부터 자기들이 대통령 힘을 이용해서 따낸 예, 독점 사업권. 당밀 독점 사업권을 가지고 지분을 나눠달라고 하거나 지분을 나눠주거나 나중에 그 회사를 한번 통해서 세탁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 회사는 정상적으로 당밀을 수입해서 이득을 얻고 그 다음에 그걸 최순실 씨에게 이권으로 수익을 배분해서 나눠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쿠션인데요. 수리 쿠션. 당밀. 야, 이 처음 나온 거죠, 뉴스가. 네네. 저도 처음 봤습니다. 예. 이게 얼마나 더 있을까요? 굉장히 앞으로도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당밀 하나 나왔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정말.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대통령을 두고 보수 정치권 일각에서는 탄핵 심판 결과와 무관하게 정치적 사면을 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논의는 최소한 부끄러워는 할 줄 아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부끄럽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사면을 왜 받나요? 턱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네, 브리핑 시작 전에 남산 3호 터널 교통사고로 시내 방향 일부 통제되고 출근길 혼잡이 심하다고 하는 긴급 교통정보 소식이 있어서 먼저 전해드립니다. 네. 어제 눈비 때문에 도로가 많이 미끄러워서 사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운전 조심하시고요.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표가 가장 많이 꼬이는 날입니다. 목요일이죠. 네. 표가 가장 많이 꼬이는 날 아침. 자, 어제 오후 내내 이제 헌재에서 여러 가지 액션이 있었어요. 네. 네, 정말 좀 보기 힘든 액션들이었죠. 퍼포먼스로 보입니다. 거의 퍼포먼스에 가까워. 예. 시키려고 어떻게든 지연시키려고 저희가 어제 봤던 액션들이 마지막이 아니다. 더 심한 액션이 또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제 있었던 일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주세요. 네, 어제 갑자기 탄핵 심판 사건의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서 박 대통령 쪽에서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강 재판관이 편파적이고 독선적이고 고압적으로 증인 신문한다라는 건데요.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15분 만에 각하됐습니다. 네, 이건 뭐 뻔한 거니까요. 지연시키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 한두 번 등장하는 게 아니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전술들이. 예. 근데 어제는 이제 기피 신청이라는 전술까지 등장을 했다가 각하됐고. 네, 심지어 이정미 소장 대행이요 직접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직 심판 지연의 목적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너무 당연하니까. 예. 너무 바보라도 알 정도로 너무 당연하니까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이런 막말을 해도 되나 싶은 막말을 많이 했어요. 네,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서요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당뇨 변호사로 이름을 알린 김평우 변호사가요. 강일원 재판관은 법관이 아니라 국회 측 수석 대변인이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그러자 언행 조심하라고 이정미 대행이 말을 끊었거든요. 그러니까 김 변호사가 이거 좀 죄송하게 됐네 라면서 비꼬듯이 대답했습니다. 네. 법정에서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그제 열린 안종범 수석 공판에 출석한 조영석 CJ 부사장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설립 과정에 대해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정경련 연락을 받고 평소와는 달리 누가 소집을 하는지 안건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참석을 했고 그 자리에서 청와대 지시사항이라며 300억을 촉박하게 출연해야 한다고 전달받았다. 그러나 재단 설립의 목적과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향후 사업계획과 아무런 설명이 없었고 돈을 낸 이후에도 진행 상황을 공유하거나 의견을 구하는 것이 전혀 없었다. 한마디로 기업들은 억지로 돈만 냈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미르와 K스포츠재단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고 했고 지금도 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 해명은 거짓말이었던 게 다시 한번 재확인된 겁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상대방의 사무실을 도청한 사실을 자신은 몰랐다고 했던 전 국민을 상대로 한 거짓말 때문에 탄핵이 됐습니다.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하는 대통령의 거짓말은 그 하나로 탄핵이 될 사안인 겁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거짓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거짓말에 대해 아직도 1일까지라고 해달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출석을 할지 말지도 밝히라고. 네, 적어도 26일까지는 알려달라라고 한 겁니다. 마지막 날 전까지는 알려달라고. 예, 어제도 입장 안 밝혔거든요. 나올지 말지. 입장 안 밝힌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냐면은 손범규 변호사가 대통령이 지금 재판 진행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본인들도 의논을 해봐야 한다. 이게 지금 며칠째 진행된 전 국민이 다 아는데 당사자인 대통령을 모른다는 이유로 저는 또 26일 혹은 27일에 와서 27일까지 모든 걸 끝내자고 했는데 26일이나 27일 날 대통령이 나온다. 나오긴 나오는데 3월 2일이나 3일쯤이나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계속 그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2일, 3일. 예. 그래서 3월 3일 날 나오겠다. 이런 식으로 또 한번 연기해달라고 요청할 것이고 안 된다고 하면 아니 이 탄핵 심판에 당사자가 나온다는데 왜 안 된다고 하느냐. 그 얘기를 하면서 또다시 밀어달라고 할 거예요. 또다시. 90% 이상의 확률로 그럴 거라고 저는 전망합니다. 그러나 실제는 안 나올 거예요. 네, 나와달라는 이야기 정말 재판 시작 때부터 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입장을 못 정했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돼서. 예. 이게 어쨌든 지역 간추려 전해 주십시오.
네, 탄핵 심판의 최종 변론이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요청으로 당초 내일에서 27일로 연기됐습니다. 연기가 또 되고 또다시 이제 27일로 연기가 네, 됐어요. 여기까지 밀렸죠. 예. 27일이라고 하면 3월 13일이 이정미 재판관의 마지막 날이니까 예, 퇴임 날이죠. 이 이전에 이제 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 요청이 여론조사에 의하면 70%가 넘어요. 그런데 딱 2주입니다. 보통 평의가 2주 걸린다고 했거든요. 27일로 못 박았다는 것은 2월달에 28일까지밖에 없으니까 합치면 딱 2주. 네. 그러니까 미뤄서 27일까지는 얘기해줘야 네. 모든 것을. 그리고 28일부터 2주간 평의를 하겠다. 그러니까 보통은 목요일 날 선고를 했는데 3월 13일은 목요일이 아니거든요. 예, 월요일입니다. 네. 목요일이고 뭐고 상관없이 그냥 너무나 긴박하니까 3월 13일 날 목요일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고를 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말한 것과 마찬가지죠. 예, 정말 데드라인, 말 그대로 데드라인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상되는 박근혜 대통령 어제 했던 이야기를 이제 좀 이따 김은지 기자가 설명하겠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27일